자, 저희가 이태원 참사 소식 연이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그 못지않게 정말 좀 안타깝고 중요한 또 사고가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광산에 매몰된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이 네.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 26일 오후 6시에 일어난 일인데요. 경북 봉화에 있는 아연채굴 광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래와 흙더미가 한 900톤 정도가 수직으로 쏟아지면서 지금 갱도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작업자가 7명이었고요. 예. 7명 중에 2명은 오후 한 8시쯤에 자력 탈출했고 3명도 뭐 한 11시쯤에 업체가 구조를 해서 탈출이 됐는데 문제가 2명이 지금 남아 있어요. 60대 조장 남성하고 보조 작업자 50대 남성이 지금 고립이 된 상황이고요. 지하 190m 지점에 지금 있다라고 하고 업체에서 구조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119에 신고를 했고 가족한테 알렸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건이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 지난 8월 때도 이 물더기가 무너져가지고 당시 한 명이 숨지고 또 한 명이 다쳤던 그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조 작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구조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요. 근처에 갱도가 2개입니다. 이 구조 당국은 먼저 제1갱도를 통해서 이 구조 진입로 확보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갱도 안으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입구가 막혔고 또 지하로 연결된 또 다른 2갱도를 통해서 구조 작업을 다시 한번 벌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 2갱도에는요. 1차 진입로와 2차 진입로로 나눠서 각각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파내는 작업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크고 단단한 암석을 부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해 가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조 진입로 확보 작업과는 별도로요. 이 노동자들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31일 월요일부터는 시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공기 2대가 동원이 됐는데요. 고립 작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향해서 사흘 동안 180m를 파들어갔지만 이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지점이 170m인데 이보다도 10m를 더 들어갔지만 대피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과는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가장 속이 타는 분들은 실종자 가족이시겠죠?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일단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왔다가 가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뭘 기다려요 뭘 우리 신랑 죽은 다음에 기다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지사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진행돼요 뭐가요? 조금 더 기다려. 지금 뭐가 진행됐는데요? 말해봐요 한번. 천공 들어가는 지금 것도 실패 지금 실패해가지고 지금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좀 기다려 보시죠. 자꾸 시간을 끄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자, 팀장님, 오늘 오전에 2차 시추 작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성공했습니까? 어떻습니다. 2차 이제 시추 작업을 했는데 2차 시추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작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텅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면은 지름 98mm라고 그래요. 천공기를 뚫어서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뚫려야 되는데 공간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뚫은 거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 시추 작업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했는지도 여부가 지금 확인조차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근데 오늘에서야 GPS 위치 추적을 상당한 장비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 장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을 뚫는 거죠. 뚫어봐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구조 작업대가 이제 진입로를 이제 파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좀 이게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환경이 안 좋다 하더라도 1시간에 한 1m 정도를 겨우 나가는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좀 더 최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빨리 파내야만 되는데 이 작업도 늦기 때문에 가족들이 상당히 애태우는 밤입니다. 아휴, 진짜 왜 이렇게 참 답답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사고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희망 고문입니다. 자, 저희가 왜 이런 체크 포인트를 뽑았냐면요. 이 사고 발생 초기만 해도 구조당국에서는 2박 3일이면 된다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11월 1일 날 브리핑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8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사실 이게 하루에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하루에 10m 정도가 갈 수 있대요. 그러면 그 하루에 아까 우리 영상 자료 보면 그 도착하는 데까지 81m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제2갱도를 통해서 혹시 그 영상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그 자료 화면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2갱도에서 들어가는 게 81m인데 그게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10여 m. 그러면 앞으로 8일 정도가 더 있다는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한 명의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국가가 무덤덤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사건이 먼저 나왔고 이 사건에서 분명히 후진국형 사고라고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작업 제대로 안 됐죠. 2박 3일 만에 간다는 게 11월 1일 날 앞으로 8일이 더 걸린다고 한다면 아까 그 실종자 가족들의 그 절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초 대응만 제대로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너무 조금 편하고 아니면 지금 얘기처럼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실종자의 가족의 또 얘기에 따르면 왜 처음부터 첨단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왜 너희들끼리 하려고 하다가 14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119에 신고를 했느냐. 아이고. 처음부터 그걸 했으면 3일이 아니다. 일주일 시간도 당길 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업체 이런 여기서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 업체 측이 엉뚱한 데를 파고 있었대요. 그게 도면을 보고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면을 보고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렵더라도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GPS를 확인하고 시추도 2군데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시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곳에 계속 시추를 해서 딱 한 가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그 시추를 했는 그 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일정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엉뚱한 곳을 파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구조당국은 9개의 시추작업기를 현장에 배치했고 국방부가 지원한 3대의 시추작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박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대로 구조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그 실종자들의 가슴 아픔은 기쁨으로 변했을 수 있다. 그 생존된 그 실종자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팀장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아직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7일째 되는데 유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피한 장소가 가로 세로 4.5cm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조당국에서는 30일 정도까지는 버티지 않느냐고 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10m 정도의 물도 있고 예. 커피 믹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몸이 이제 물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은 밤 사이에 체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험한 거고요. 예.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하네요. 그 수분 공급이 양호하다고 한다면 한 21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체력이 버틴다 하더라도 또 정신적으로 압박받고 공황 상태가 되면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구조당국이 신속히 속도를 내고 정확히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남아있는 2명을 빨리 구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0년 칠레 광산 붕괴 사고 때 그 구리 광산 붕괴 사고였는데 69일 만에 구조가 된 일도 있습니다. 아직 뭐 전혀 비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자, 또 그 반가운 또 소식도 있잖아요, 이 기자. 네, 현재 이 구조당국은 2개 진입로를 동시에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이 도보로 진입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봉화소방서 등 구조당국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출 진입로 1, 2구간 145m를 걸어서 통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막힌 것으로 예상한 지점이 오히려 뚫려 있었고 뚫려 있을 거라고 예상한 지점은 오히려 암석으로 폐쇄돼서 뚫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단 갱도 내에 막힌 지점을 뚫으면요. 남은 구간 상단 갱도 수평 거리는 20에서 25m 정도입니다. 관통 지점에서부터 고립된 작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까지는 직선 거리로 30m 정도입니다. 구조당국은 이 갱도 내 진입로 확보에 앞서서요. 음향 탐지기로 이 생존 신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꼭 살아 돌아오실 겁니다.